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해보고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 위기에 더 큰 우려를 낳지 않을지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존재하고 또 추세적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변수 자체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는 변수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더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재정 리스크도 확대 재생산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은 또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번 그 정치적인 리스크는 좀 단기에 국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림에 나타나고 있듯이 물론 현재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제 고통 지수, 즉 실업률과 물가 수준을 놓고 본다면은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보다도 현재 더 좋지 못한 수준입니다. 즉 이탈리아와 스페인 경제는 지난 2008년 2, 4분기부터 수분기 동안 역성장했던 시기보다 현재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경제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24일 이탈리아 총선거 결과를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또 스페인 역시 그동안 재정 긴축 프로그램을 주도해왔던 라호이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따른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최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수익률은 정치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에 따라서 반등 흐름을 단기적으로 연출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경계감을 갖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국채 수익률과 또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의 일평균 상승 정도를 통해서 정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그 여부를 좀 가늠을 해본다면은 아직은 우려스러운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총선 1개월 전에 해당하는 지난 1월 25일 이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의 일평균 상승폭은 3에서 5%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2011년 11월에 스페인과 또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과 독일 국채 수익률 간 스프레드 일평균 상승 정도가 5에서 6%포인트 정도였는데요. 이를 하회하고 있고 또 작년 5월에 프랑스 대선 당시에도 0에서 1%포인트 정도였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불거질 수 있는 정치 리스크는 과거 스페인 총선과 또 프랑스 대선 대선의 그런 이벤트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현재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 유럽의 하반기 경기에 대한 시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인 불안감은 단기에 더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 경기가 작년 1, 4분기 이후에 현재까지 역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GDP 성장률에 대해서 선행성을 갖고 있는 유로존 경제 기대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방어벽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 리스크가 다른 유로존 국가들로 확산되면서 재정 위기를 확대시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정치적인 리스크는 단기적인 현상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유럽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미국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직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부상되지는 않았지만은 미국 역시 정치권의 본격적인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적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기업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이 들면서 모멘텀이 부재한 미국 증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보게 되면 미국의 국가信用등급이 하향 조정되었을 당시보다는 물론 낮지만은 스페인 총선이라든지 프랑스 대선 등 유럽의 정치 리스크가 불거졌을 당시보다는 분명히 높고요.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와 상당히 좀 유사한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최근 소비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들의 부진이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것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2월에 미국 정치권이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2월 말로 갈수록 경제 주체들은 물론이고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심리적인 위축 요인이 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이번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은 2013 회계년도 예산안 합의 문제까지 결부될 수 있는 문제고 이로 인해서 미국 정치 리스크가 2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 자동 삭감과 관련해서 아직 미국 백악관은 증세를 통해서 세수 증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은 증세의 반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이와 함께 사회 보장제도 개혁을 통해서 감축을 주장하는 등 서로 그 입장만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협상 자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 관련된 이런 난항이 거듭될수록 2월 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 정치권의 작년 말과 올해 초 납세자 지원 법안 처리 과정을 고려한다면은 증시에 치명적인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백악관과 공화당은 데드라인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출 자동 삭감 규모라든지 분야에 대해서 일정선에서 극적인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이와 같은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2월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 또는 완화가 된다면 주요국들의 양적 완화로 인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에 좀 더 주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면서 2월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는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정치권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이견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요인이긴 하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해소가 된다면 오히려 시장 상승을 가능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 글로벌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